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한국의 행동에 당황한 중국 자국 언론인 통해 한국 우크라이나 골 망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언론인을 통해 한국을 상대로 우크라이나 골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망언을 했습니다. 한국의 외교적 행동이 중국을 당황하게 만들어 이번 망언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정권 교체 시기에 한국이 중국의 적대적인 정책, 즉 미국과 가까운 행동을 펼 경우 우크라이나 골을 당할 것이라고 조롱을 한 것입니다. 또한 자신들의 한국에서의 세력 약화를 견제하고자 하는 허언일 뿐이죠. 자, 그래서 이번에 볼 내용은 한국 행동에 당황한 중국 자국 언론인 통해 한국 우크라이나 골 망언입니다. 현재 한국의 발빠른 외교적 행동이 중국을 당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이 아시아 국가 최초로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나토 사이버 방위센터 정위원으로 가입이 된 것이죠. 지난 5일 국가정보는 나토 사이버 방위센터 정위원으로 신규 가입한 국가에 한국이 포함됐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신규 가입된 국가는 캐나다, 룩셈부르크, 한국이며 이들 중 한국은 유일하게 비나토 국가로 가입이 된 것이죠. 현재 이 단체의 정위원은 총 32개국으로 이 중 나토 회원국이 아닌 기여국으로 속한 나라는 한국을 비롯해 핀란드, 오스트리아, 스웨덴, 스위스 5개국뿐입니다. 이 중 핀란드, 오스트리아, 스웨덴, 스위스는 모두 유럽 국가이죠. 그래서 유일하게 나토가 아니고 유럽도 아닌 국가가 한국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나토 사이버 방위센터는 2007년 러시아의 해킹으로 에스토니아의 국가 시스템이 마비된 것을 계기로 이듬해인 2008년 5월에 발족이 되었고 사이버 공격, 그리고 방어 훈련, 전략, 정책 연구 등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 최고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2019년 7월 가입 의향서를 제출한 이후에 이 단체가 주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사이버 훈련인 락스슈르드에 2년 연속 참가하는 등 가입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죠. 자, 지금 보시면 2019년도에 가입 의향서를 제출을 했고 딱 그 시기가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가 침공한 시기와 겹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것이 더 부각이 된 것입니다. 이번 국정원의 나토 사이버 방위센터 정위원 가입으로 인해 향후 나토가 주관하는 합동훈련 그리고 정책 연구에 참여하는 등 국제 사이버 정책 논의 과정에서 한국의 발언권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사이버 대응 영역이 커지게 되자 중국은 당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국제단체 가입에 대해 중국 관영 환구시보의 전 총편집장인 후지진은 한국을 향해 한국이 이웃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그 끝은 우크라이나가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후지진은 최근 일본과 한국이 나토에 가까워지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보내게 된 것이죠. 한국은 나토 사이버 방위센터 정의원 가입 이외에도 지난 4월 7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한국 외교부 외교수장으로는 처음으로 나토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 것입니다. 이는 나토 측이 이례적으로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에게 대해서 초청한 것에 따른 것인데요. 이 자리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학생 만행을 두고 글로벌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로서 나토 이외에도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이 참석을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참석했던 나라들을 보면 나토 회원국 빼고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이렇게 하면서 나토와 그 태평양의 세력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이제 중국과 러시아를 공동으로 견제한다는 의미까지 포함이 되는 것이죠. 이 자리에 참석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북한을 대화로 이끌기 위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중국의 행동이 국제 규범에 부합하고 글로벌 이슈에 건설적으로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언급을 했는데요. 즉, 북한과 중국에 대한 견제를 위해서 EU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피력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볼 때 중국의 행동이 국제 규범에 부합해야 된다. 그래서 국제 글로벌 그 경제 아니면 여러 가지 면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중국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를 한 것이죠. 그것이 어느 나라를 통해서 한국의 외교부 수장의 입을 통해서 이런 말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4월 나토 외교장관 회의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아태 지역 4개국인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대표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별도 회동을 갖고 나토와의 파트너십 강화 방안도 논의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현재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은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라는 측면, 거기에 한국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측면까지 볼 수가 있죠. 이러한 이유로 후시진은 최근 일본과 한국이 나토에 가입하려고 한다면서 경고를 보낸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나토에 가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나토와 한국과 일본이 가까워진다면 지금 뉴질랜드와 호주와 같은 경우는 파이브 아이즈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의 영향력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한국과 일본은 다르죠. 지금 가까이 붙은 나라, 특히 한국과 같은 경우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나라로서 한국의 주도권을 중국이 갖고 싶어 한다는 점입니다. 후시진은 12일 중국 내 영상 플랫폼인 슈가스펀에 개설된 자신의 채널에 올린 영상을 통해서 나토에 가입하고 싶어하는 아시아 국가들은 아시아 태평양판 우크라이나 길을 걷지 말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죠. 이게 지금 트위터에 올라온 내용인데 지금 후시진이라고 나왔잖아요. 후시진이라고 나왔고, 자, 한번 읽어보면 If South Korea take a path turning hostile against its neighbor, the end of this path could be Ukraine. 이렇게 보시면 한국이 그들의 길을 적대적으로 돌아서서 그들의 이웃과 적대적으로 한다면, 이렇게 적대적인라는 뜻을 바로 뒀죠. 그 끝은 우크라이나와 같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아주 강력한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죠. 이번 후신의 공격적인 주장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시도,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시도를 했는데 결국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 시도 때문에 러시아가 침공을 했어요. 침공의 원인이 가장 큰 것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시도였는데 이것을 그대로 답습한다라는 내용이죠. 이 러시아 측 논리를 그대로 한국에 대입한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을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트위터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고전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럼 중국이 러시아처럼 된다는 것이냐라는 조롱 섞인 반응도 했고, 일부는 중국의 전쟁 위협에 대해서 우려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를 본다면 한국은 무조건 미국의 지원을 받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미국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결국 중국은 믿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국가정보원 측도 나토 사이버 방위센터는 세계 최고의 권위의 사이버 안보기구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지금 CCDCOE라고 있는데 이게 나토 사이버 방위센터예요.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5나라 중에 유일하게 정위원으로 들어간 한국만이 아시아 국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막말은 차기 윤석열 정부가 중국 등의 적대적인 정책을 펼 경우 러시아의 침공을 당해 전쟁을 치를 수도 있는 우크라이나와 같은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망언을 중국에서 왜 했을까? 중국의 입으로 불리고 있는 이분이 왜 했을까라는 점이죠. 지금 보시면 중국에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서 중국의 오른팔로 불리고 있는 왕치산 중국 부주석이 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볼 내용은 중국 당황하게 만드는 한국입니다. 사실 중국이 한국의 나토 사이버 방위센터 가입에 대한 강한 반감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사이버 공격을 한국에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한국의 나토 사이버 방위센터 가입, 이것은 중국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자생적인 힘을 기를 수가 있고, 또한 북한도 우리나라의 사이버 공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죠.
이번 나토 사이버 방위센터 정유형 가입으로 향후 벌어질 수 있는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중국은 당황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외적으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이번 가입으로 한국의 사이버 역량은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최근 사이버 위협은 개인, 기업, 기관을 넘어서 그 대상의 범위가 그리고 피해가 갈수록 광범위해지면서 이제 국가 안보까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도 사이버 전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판단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미국이 이번 사이버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를 했죠. 승리를 하면서 좌표까지 찍어줬다라는 말이 나왔고, 또한 기암, 모스크바 같은 기암도 파괴가 됐고, 이번에 또 하나의 그 전함까지 파괴가 될 정도로 지금 흑해 함대의 세력까지 거의 폭삭 무너지게 되는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이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따로 떨어뜨려서 하나 만들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또한 한국 입장에서도 북한, 중국의 사이버 공격의 지속적인 증가, 이것을 개별적인 국가 차원의 역량만으로는 대응하기 힘들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 중국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이 단체의 가입을 통해서 대응할 수 있는 역량까지, 그리고 32개국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까지 갖추게 된 것이죠. 현재 북한의 사이버 전력이 심각하고 현실적인 한국에 위협이 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발 사이버 공격도 전체 사이버 공격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러한 가운데 이번 나토 사이버 방위센터의 가입은 한국의 사이버 공격 대응 역량을 32배로 늘릴 수 있는 계기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32배까지는 되지 않지만 32개의 나라가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미국의 힘이 강력하죠. 중국의 관영 영자 신문인 글로벌타임즈는 5월 6일 논평을 통해서 한국의 나토 사이버 방위센터 가입 소식을 전하면서 미국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간섭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하게 되었다. 여기서 보면 동북아시아라는 것은 일본은 이미 포함이 되었고 한국도 여기에 포함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지금 자조적 입장, 뒤로 빠져있는 입장으로 들어갔었지만 이제 한국은 적극적으로 미국과 공동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고, 인도 태평양과 같은 경우는 쿼드예요. 인도, 호주, 미국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죠. 미국, 영국이, 미국, 일본, 네, 일본이 포함이 되어 있는 이 쿼드가 지금 들어가 있는, 그래서 중국이 완전히 통제권이 한국까지 밀려버리게 되는 이러한 상황까지 되었다라고 의심하고 있는 것이죠. 중국 헤이룽장성 사회과학원인 동북아 연구소 다즈강 소장도 한국의 나토 사이버 방위센터 가입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다른 정보 동맹체의 합류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하면서 미국이 한국 등 4개국을 파이브 아이즈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중국 자체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은 지난해 9월 2022년 회계연도 국방통수법을 처리하면서 파이브 아이즈를 한국, 일본, 인도, 독일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라고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인도와 같은 경우는 지금 러시아의 원유를 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타임즈는 한국이 미국 동맹체에 가입하거나 그런 움직임을 보일 경우 중국, 러시아, 북한에 더 많은 대결을 촉발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 한국의 나토 사이버 방위 센터의 가입, 이것은 결국 나토 세력의 등을 업는, 그리고 미국의 세력을 등을 업는, 그리고 일본, 호주의 세력을 등에 업는 한국의 큰 사건이라는 사실이죠. 중국도 이를 굉장히 의심하고 있고, 특히 사이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이버 전쟁으로 불리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가입은 결국은 32개 나라의 힘을 한꺼번에 합치는 역할까지 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군사 전문가 송징핀도 한국이 나토와 협력을 심화하거나 혹은 나토에 가입한다면 안보를 더 불안정한 상태로 만들 뿐이라고 하면서 한국의 안보는 나토의 정치적, 군사적 신복이 되기보다는 주변국들과 상호 신뢰를 쌓을 때에만
보장될 수 있다라고 중국 측의 의견을 그대로 전하는 사건이 됐습니다. 중국이 한국의 이번 가입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 것은 글로벌 차원에서 미국과 협력 관계가 점점 커져가고 있기 때문이죠. 중국과는 현재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인데 한국은 미국과 맺은 동맹보다 몇 단계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미국과 점점 더 가까워진다? 그러면 중국과 점점 더 멀어진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한국이 인도태평양을 넘어 나토까지 영역을 확대하는 건 중국의 사이버 능력을 약화할 소지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중국과 같은 경우는 한국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정보를 빼내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원천적으로 막혀버린 이 사건이 된 거죠. 결국 한국이 나토 사이버 방위센터 가입으로 유럽까지 기반을 넓히면서 한미 관계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것은 중국이 자기들의 손에 넣었다고 생각한 한국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불쾌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번 후시진 전 황구시보 총편집인의 발언은 정부 차원에서 이 말을 할 수가 없으니, 자기들의 불쾌감을 나타낼 수가 없으니 매체를 앞세워서 한미 관계가 군사 경제를 넘어 사이버 분야까지 확대되는 것에 대한 견제구를 던지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에 한국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사이버 방위센터 정회원 가입과 나토 외교장관 회의 참석은 중국을 진짜로 당황하게 만들었음이 틀림없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나토와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어요. 한국이. 나토와의 협력이 강화된다는 것은 유럽과 미국과의 협력이 더욱더 강해져 가고 있죠. 중국과 같은 경우는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통해서 유럽세가 약해져 가고 있어요. 유럽세가 약해져 가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지금 1대1을 통해서 유럽을 뚫으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 틈이 점점 더 안 보인다는 사실이죠. 또한 유럽이 지금 러시아에서 천연가스를 받지 못하게 되자 아프리카로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동안 무주공산으로 놔뒀다가 중국에 점령되었던 아프리카가 이제 유럽의 침공을 받게 되는, 그리고 이렇게 되면 1대1로 사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갖게 되는 이러한 사건까지 벌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두려워한 지금 중국이 이 한국을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과 떼어놓으려고 하는 노력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